그죠? 아, 이제 됐어. 예. 자꾸 그래. 여기 이제 5개가 오행론으로 아까 상생과 생은 이제 말씀드렸죠. 상극의 관계로 벌써 책에 찾으셨네 저기. 극의 관계로 이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관계를 이제 가면서 이제 열어가는 거죠. 아까 생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극은 내가 이긴다라는 거. 내가 어느 한 곳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리적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은 토를 극하고 이렇거든요. 토를 극하면 내가 토한테 내가 놀부짓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가 뭐 하려고 하면 꼼짝 못하게 목에 억누른다, 제압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극이란 걸 이제 간단히 이해를 할 수도 되는데 그래서 상생하면서 목생화, 화생토 상생하면서 또는 목은 생도 하지만은 극도 하고 토도 금을 생하지만은 수를 극하기도 하고 그죠? 수는 목을 생도 하지만은 화를 또 극하기도 하고 화는 토를 생하기도 하지만은 금을 극하기도 하고 금은 동시에 이제 수를 생하지만 목을 또 극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역할은 어떻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바쁘다. 하나의 기운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운들을 이야기할 때 음양은 다 있습니다. 목에도 음양이 있고 각각의 음양이 있는데 그 음양은 목의 것은 그죠? 목은 이 전체 오행에서도 음양이 있어요. 오행에서도 음양이 토의 반으로 해서 이제 이 수로 그죠?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이제 음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 분류를 하는데 그냥 명을 이제 풀어보면 열어봅니다. 우리가 8칸에 아니 4칸에 자, 4칸에 제가 이제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조금 이제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세세하게 좀 표현을 합니다. 4개의 기둥에 그죠? 사주 안에 8글자가 있어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하는데 요 명을 8개의 글자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 오행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잖아요. 이 8개의 글자가 오행적으로 또는 양과 음의 음양적으로 오행적으로 일단 펼쳐보는 거예요. 여기 딱 글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 오행 중에서 음양적으로 음양이 잘 중화되어 있더라 아니더라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양이 잘 중화되어 있다라면 어떻습니까? 음양이 잘 중화되어 있으면 오행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음양만 어느 한쪽으로 불균형하게 치우쳐져 있더라. 그럼 거기에 대한 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럼 특징이 나오잖아요. 양이 지나치다, 음이 약하다. 양이 지나치니까 음이 약할 것이고. 그럼 양이 지나치면 어떨까요? 그렇죠. 남성스럽다든지 활동력이 그죠? 양의 것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활동력이 좋겠는데 사람은 보기에는 참 얌전한데 그죠? 거의 뭐 남성스럽겠네요. 그죠? 치마만 둘러지면 거의 남자겠네요. 이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음의 것이 또 강하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남자지만 그 모양이 남자지만 거의 뭐 여성이겠네요. 남자라면 그죠? 또 여자라면 어떻습니까? 천상여자네. 이래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살로는 나중에. 신살로는 형충파해 뭐 상생 이 사건 사고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받아. 그 일단 이것부터 음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오행이 균등하게 잘 흐르고 있더라. 잘 흐른다는 건 뭡니까? 어떠한 것을 온다 하더라도 잘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인다. 잘 받아들인다는 건 매번 좋은 운만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글자도 오고 안 좋은 글자도 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소통하게 잘 흐르게 한다는 거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좋은 운이 진짜로 안 좋은 운이 내한테 닥쳤다 하더라도 그걸 잘 수용합니다.
아니, 그러면서도 이 부담 없이 이제 잘 지나가는 거죠. 큰일 안 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단순한 삶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운이 온다고, 오번에 뭐, 예를 들어 평관이 운이 오는데, 야, 이 평관은 골 때리는 길인데, 야, 뭐 범의 운이라 하는데, 이거 뭐 위에대로 싶으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잘 소통되나, 수용할 수 있나, 안 하나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멈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지나치고 과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그냥 그대로 오행이 고루 잘 소통되더라.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은 건강에 참 이 큰 탈이 없습니다. 일단 소통이 잘 되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있다는 것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문제가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음장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오행적 음양과, 그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오행적 음양론이었죠. 음양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각각의 글자들,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의 글자들이 각각의 양과 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글자 중에 오행적으로는 막말로 오행적 양이라면 목과 화라 했지만은, 그죠? 요 토도 이제 그 양의 토까지, 토의 반톤까지, 그죠? 양의 토까지, 요는 음의 토고, 그 다음에 요부터는 이 금과 수는 음이라 한다잖아요. 여기는 이제 음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였잖아. 오행적 음양을 얘기했고, 지금은 그럼 요 안에 화도 양이 있고 목도 양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금도 양이 있고 수도 양이 있어요. 토도 음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양의 글자만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소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뭐 양이 8개 있으니까 양팔통 명량 용으로. 그냥 음이 8개 있으면 또 음팔통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은 어떨까요? 성정은 그대로라. 양과 음의 성정은 그대로라니까. 그러면서 글자를 봐서, 그죠? 그 글자 양의 것에, 그죠? 오행적 양의 것에 양의 글자가 많은지, 그죠? 오행적 음의 것에서 양의 것이 많은지, 이것도 좀 분류가 또 다른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양은 양의 것인데 음에서 양은 어떻습니까? 음에서 양이거든. 음에서 양은 성정이 다르잖아요. 양에서 양은 어떨까요? 양에서 양은, 자, 첫 번째 이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목의 성정은 가장 우리가 쉽게 미리 받으신 우리 하신 선생님들은 알잖아. 요거 그죠? 요 밑에 거 다 아시잖아. 양의 성정은, 자, 일단 양이라 하면 움직이는 거다. 살아있다. 그죠? 살아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갑자기 한 60살 먹으면 엄마 뱃속에서 툭 튀어나오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도 시작하잖아. 하나, 둘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양의 운동성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상징하는 오행의 글자가 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이라 하면, 시작을 말하는 오행의 성정이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을 말하는 오행의 성정이다. 그러면 시작은 사람들 인생을 시작한다. 그럼 뭐 화초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작하기 이전에는 뭘까요? 시작하기 이전은 없는 거잖아. 그 형태가 없는 것이 엄마 뱃속에 있거나. 그 다시 말하면 시작하기 이전에 식물로 치면 씨앗이라는 얘기죠. 그럼 씨앗은 보이지 않는 이런 그래 음과 양을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은 일단 눈으로 보이면서 시작하는 거지. 새싹이 씨앗에서 새싹이 튀어나와야 목의 운동성이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에서도 갑과 이제 이 을이 나오는 거죠. 양과 음이.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이제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서 을이 나가고, 목에서 을이란 목을 마감하고 화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생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 목은 뭐 간목은 양의 목이라 그죠? 양의 목인데 씨앗에서 새싹이 탁 튀어나온 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바로 탁 나오는 거 처음 가장 인생을 처음 가장 시작하는 게 이제 간목이잖아요. 그리고 간목의 성정은 턱 커내는 거 이런 거죠. 가장 없는 것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시작함을 목의 운동성이라 한다. 명리학적으로 목이라 한다. 그럼 목의 글자가 많아. 8개 글자를 열어보니까 여기 천간에도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밑에도 뭐 인묘, 진, 개사고 막 많이 있더라. 그럼 어떨까요? 목의 성정이 많다는 거잖아. 그럼 목의 성정이 두드러지면 어떠세요? 그 사람 성량은 시작하는 거는 끝내주겠네 이거잖아요. 시작하는 뭐라도 시작하는 거는 참 잘하겠네. 그럼 화가 있어. 그럼 화까지 연기하면 되잖아. 시작해서 어떻게 확 꽃을 피우는 것까지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정이 다 나와버리잖아 벌써. 어떤 게 단점이고 어떤 게 장점이라 하나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장단점을 보고 단점을 그럼 어느 게 희용인지 어디가 용신이고 어디가 희신이고 어디가 흉에 해당되는지 그 이제 좀 중국어에 들어간 얘기지만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성정 어떻습니까? 화는 시작한 단계에서 훨씬 거쳐서 굉장히 화난 병화와 이 전부 일 안 나오노 정화가 내가 뚜껑을 열고 있어 나니까 그런가 보다. 다 들어오면 게 병화와 정화가 양과 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죠? 불이 쓰여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불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빛과 열 그죠? 빛 보여지는 불 뭐 이런 걸 이제 우리 떠올려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병화라는 글자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정화라는 어두움을 비춰주는 밤에서는 달과 별과 같고 또 밤을 비켜주는 촛불과도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상력을 이제 가동해서 그렇게 병화는 전체 달을 훤하게 밝혀주는 것. 일단 병화가 있으면 그 사람 명예에 병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병화가 있네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면 뭔가 밝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끌립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의 기운이지. 아까 뭐 리기론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의 아까 하늘 그 사람의 본성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성적을 알 수 있어요. 한 개만 갖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일간론은 뭐였습니까? 일간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화가 있어. 한 개만 있던 간에 병화는 한 개 있으면 좋지 두 개 있으면 팔잖아 또.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이거예요. 그 사람 본인이 그래서 일간이잖아. 그죠? 일간이 간목이라면 시작하는 거 하나 끝내주겠나.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 가르치고 그 사람은 굉장히 그죠? 적극성 뛸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한 그런 기운들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 일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 사람 정신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 화려하게 꽃을 피워주고 우리 이제 그 사상과 오행에서 지금 이 오행과 사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상으로 보면 오행은 목화 토금수이지만 사상은 목은 봄이지요. 계절적으로. 화는 여름을 말하죠. 화 덥다 여름. 토는 중앙이니까 금은 사상으로 가을을 말합니다. 가을을 오행으로 바꿔 말하면 금의 시대다 이런 얘기죠. 수는 당연히 겨울이겠죠. 겨울은 어떻다? 겨울에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 어떻습니까? 농사 가을까지 다 하고 나면 겨울에는 쉬어요. 휴식을 말합니다. 그냥 쉽니까? 아시잖아. 또 뭔가를 해야 되겠지 하면 또 이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오행에 이제 하나씩 다 그 기본적인 에너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목과 화는 양의 화는 양 중에 양이다는 거죠.
가장 양 중에 양이라는 거예요. 음 중에 음은 가장 음한 것은 수, 화수, 반대 정도이죠. 그래 화가 뜨거우면은 여기는 차갑다 하면 되고, 여기는 조용하다 하면 여기는 굉장히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그럼 목화가 명에 많아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좀 조용하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아시겠죠? 그 사람의 성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 리기론에서 이 사람은 명예는 벌써 하늘의 이치가 어떻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오묘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쉽죠. 안 어렵다니까 그랬어요. 한자가 저러면 누가 하더라. 앞에 제일 앞에 앉으시면 한문이 많은데 한문 이거 꼭 알아야 됩니까? 그때 하기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하 갑자기 소리 내면서 웃으시더라고. 어렵게 생각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통변이거든요. 다음 여름을 상상하면 되고, 그죠? 밝음을 상상하면 되고, 활동적인 것을 상상하면 되고, 그죠? 또 넘어갑니다. 토라면 토도 양과 음이 있다 했잖아. 토는 우리가 좀 이 땅에 있는 기운들하고는 하늘에 있는 기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미 아시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기운들은 어떻습니까? 이 토는 화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화와 같은 공간에 있죠. 화와 아시죠? 왜 같은 공간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뭐 이 화는 양의 정점이랍니다. 운동성의 정점을 이야기한 거죠. 운동성의 정점. 토는 양과 음의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중화시키고 토의 운동성을 그만하게 하고 양의 운동성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토의 양의 가장 극은 거기에 있을 때는 양의 토와 같이 있다면, 양의 토란 음의 토를 햇빛을 가리듯이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양의 것을 그만하게 하는 거죠. 양의 운동 그만하게. 우리가 물건을 여기서 던지면 내 손에서 떠나는 순간에 목의 운동성이 시작되잖아요. 오행적으로 목의 운동성이 시작되지만은 이 중간에 과정에서 끝에 딱 서서 포물선을 내려오기 이전에 가장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화죠, 오행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여기 양과 음의 토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어떻다?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해야 되잖아. 거기에는 음의 운동성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양의 요 가장자리가 이제 이 화라고 보면 토가 같이 있다. 왜? 여기 정점에서는 화토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 에너지는 토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 토가 없으면 자, 이 자라나는 나무가 자라나는 이 하나의 나무가 계속 자라는 시작하면 목이라 했습니다. 자꾸 이제 확산돼 나가죠. 화의 운동성으로 확산돼 나갑니다. 근데 토가 없으면 계속 뻗어 나가겠죠. 자람이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토란 그만 자라 요거거든요. 그래 화의 정점이 토가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걸 이해하잖아요. 땅에 있는 건 또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양의 토와 음의 토가 동시에 같이 있죠. 다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 안에 제일 꼭대기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파릇한 꽃을 피울 때까지 수분을 다 그 뿌리에서 끄어 당겨갖고 위에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다? 수분을 이제 토의 개입으로, 영양으로 해서 그만 자라면서 꽃이 만개했다가 바로 쭈글쭈글해집니다. 요게 바로 토의 개입 영양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 토의 개입으로 이게 이제 이 하강 수렴하게 되는 거죠. 수렴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저 위에 있는 수분은 다시 뿌리로 다시 돌려 내려가고 본래의 자리로 가려고 수렴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음의 운동성이죠. 그 양의 운동성으로 계속. 그래, 음의 운동성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렇다 보니까 꽃도 우리가
이 자연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물들은 위에서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 가기 이전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수렴하니까, 그죠? 위에 있는 수분은 다시 뿌리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꽃은 시들면서 떨어지면서 안에 가을로 접어서 열매, 그죠? 이 씨앗의 결정체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자연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죠? 요렇게 변화돼 나가는 건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토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성정은 음과 양을 중화하게 하는 거다는 거죠. 중화하게 하는 거. 물론 땅에서 하는 또 행위는 다르죠. 땅에서 하는 행위는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또 변화하는 또 환절기도 있고, 또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도 있죠. 그래서 사계절의 환절기가 다 있다. 그것을 토의 성정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의 성정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다? 멈춤을 말하기도 하고, 멈춤. 완전히 딱 멈춰 있는 그 상황, 멈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양과 음을 변화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음양이 어떤 전달해준다, 연결해준다, 조절해준다, 중용되게 한다. 중용 좀 그런가? 여하튼 어떤 토의 성정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토가 많아, 명을 턱 열어보 천시비가리라 우리 한 얘기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물론 양과 음은 다르겠죠. 그럼 양과 음은 다르겠지만 어떻습니까? 토에 물론 양과 음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토라는 것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정점에 가만히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멈춤을 이야기한다 했잖아. 그래 토가 많은 사람은 잠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템포가 늦다. 조금. 이게 성정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8글자 중에 또 5개 오행 중에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물론 지금 하나만 놓고 제가 이 그 성정을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또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시기는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 조절하는 시기, 조절. 그죠? 조절. 그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행상 이제 사상적으로는 가을이고, 가을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만물의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명리학에서 오행적으로는 금의 시기를 하잖아요. 금. 그럼 금의 시기를 하면 다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시기잖아. 금의 성정은. 그래서 금은 이미 결과를 나오기도 한 거예요. 그죠? 이 성정으로 보면 금은 그래서 이미 음의 성정으로 들어간 거죠. 음의 시기로. 음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어떤 금은 이때의 시기가 보면 가을로 들어가면 그죠?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그죠? 서리와 이슬 뭐 이런 게 내려 기운이 차가워진다. 기운이 그죠? 차가워지잖아. 여기는 서서히 여기는 아주 추웠다가 그죠? 추웠다가 서서히 더움이 오면서 입춘이 되면서 봄이라 하잖아요. 비로소 그죠? 입춘이 이제 봄이 들어섰다라고 하잖아요. 입춘이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차갑잖아 아직까지. 그죠? 그렇지만은 땅 밑에서는 온도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새싹이 아니라 씨앗에서는 새싹이 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점점 더 어떻다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더워지는 거죠. 그럼 여름은 가장 덥다는 거잖아. 그럼 겨울은 가장 춥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한 해는 계절은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가을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서늘해지잖아요. 기온이 낮의 온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죠. 그 차가워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완전한 가을은 차갑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정은 금의 성정은 차갑구나 이거잖아요. 그리고 금기가 아까 이야기처럼 금기가 많아. 그 사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성정은 냉철하겠다. 이거요. 분명하다. 차갑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 사람 냉철하다, 저 사람 좀 차갑다 하는 거는 성정이 분명하다는 거잖아요. 절대 구분을 참 잘한다 하잖아. 예를 들어서 목과 화의 성정은 이쪽에 금과 수의 성정보다는 이쪽은 분명하다 했습니다. 칼과 같다, 냉철하다, 그죠? 기본적인 성정이. 그럼 여기는 우유부단하다, 냉철하지 못하겠네. 반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성정을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금은 무슨 거예요? 만약에 금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럼 어떨까요? 끊고 맹고 냉철하다는 그런 성정이 내게는 없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만약에 뭔가 오행이 5개인데 하나가 없다라면은 다른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풍선처럼. 그래 다른 성정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많고 적으면 이제 읽을 수 있죠. 많으면 그 에너지가 강하다. 없으면 그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 에너지가 없구나.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렇지만은 냉철하고 그러한 이 차갑고 칼 같은 성정은 갖고 있지만은 계절적으로 가을이라 뭔가를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 금의 성정은 또 어떨까요? 결과를 중시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금의 성정은 결과를. 우리는 이제 중국업에서는 저 뭡니까? 뭐 재성, 그죠? 재성.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이 금의 성정은 그러하다. 그럼 만약에 이 금이 결과를 중시하는데 이게 재물이 아니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문서를 말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오행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오행에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육신 관계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육신 관계를. 기본적으로 오행에서 출발해서 육신 관계를 접목시킨다. 그럼 금의 성정은 그렇다. 수로 넘어갑니다. 금생수. 수로 넘어가면서 수의 성정은, 수의 특징은 씨앗을 말한다. 씨앗은 어떻습니까? 씨앗은 두꺼운 껍데기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몰라요. 이 씨앗이. 그래 그 두꺼운 걸 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새싹 나오는 거 보면 부들부들해. 그게 어떻게 이 두꺼운 그 껍데기를 뚫고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갑목은 에너지가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강하다. 거의 얇은 게 봄에 올라오는 게. 그 어쨌든 이 술한 성정은 가을을 지나 그래 다 겪어본 다 한 해 하루를 한 인생을 다 하고 난 이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의 성정은 겨울에 할 일 다 하고 조용하다. 하루 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1년에 봄은 하루 중에는 아침과 같다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아침과 같다. 화는 어떻습니까? 1년에 연중에 여름은 하루 중에는 한낮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은 금은 가을이니까 내가 하루 중에는 활동을 하고 그걸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시각이 우리가 금의 시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수는 마무리 다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금의 성정은 마무리까지 하는 건 뭡니까? 집에 들어와서 일기 쓰는 것까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는 쉰다, 조용하다.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거다. 그래서 수란 지혜를 담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명예 열어보니까 수가 많더라. 물론 음량은 다릅니다. 많더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성정은 조용하다. 그냥 참 차분하다. 그죠? 뭐 굉장히 지혜롭겠다. 이런 거죠. 지혜를 많이 쓰겠다. 머리를 많이 사용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그러한 것을 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정들. 그러면 또 만약에 없으면 다른 게 더 있겠지만은 없으면 최소한의 그렇지는 못해 조용하지는 못하겠네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읽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그러면 이제 자, 목이 많아. 그럼 목이 많으면 성적, 목이 많은 사람의 성적은 기본적으로 특징은 굉장히 활동적이겠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우리가 더 들어가면 어디 들어갑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그죠? 활동적이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극하고 이것을 생과 극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생과 극을 하는데 그럼 내가 목이 많아.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화잖아, 화. 목생화하니까. 그럼 화가 있나 없나라잖아, 명속에. 화가 없으면 뭐라 하랍니까? 화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극으로 들어가도 극. 자, 만약에 볼게요. 목이 많아. 목다자다. 예를 들어 목이 많으면 첫 번째로 목이 많으면 생한다. 그 다음에 또 극한다. 동시에 그 다음에 설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목이 많으면은 첫 번째로 목이 많으면은 수가 고갈되고, 그죠? 만약에 목이 비겁이다. 목이 일간과 같은 비겁이다. 그럼 내가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 맨날 친구만 찾아. 그러니까 수는 엄마는 뒷전에 있잖아요. 엄마는 골빙 들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비겁다자는 엄마한테 안부 전화 자주 해라, 애미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목이 만약에 비겁이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이 다자라는 그러면 죽어나는 게 수가 고갈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또 화는 기운 에너지는 더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확 꺼져버리거나 양당간에 하나잖아요. 화의 기운이 적절히 생을 받아줄 수 있다면은 불이 확 살아날 거고, 그죠? 또 아니 희미하다라면은 희미한데 많은 나무를 갖다 대면 어떨까요? 오히려 꺼져버리죠. 그건 생이 아니라 오히려 극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이지만은 생과 극으로 막 분류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화의 상태를 읽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거기서 육체를 갖다 붙이면 돼. 화의 상태를. 그러잖아요. 목이 많다. 예를 들어 비겁이 많다. 그죠? 또 아니면 식상이 목이다. 재성이 목이다. 거기에서 오행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갖다 붙이면 돼. 만약에 이게 식상이다. 식상이 많아.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억수로 바쁘겠네. 화가 있어. 화가 있는데 희미해. 그러면 결과가 내가 바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겠네. 아니면 이게 잘 수용해. 그럼 너는 뭘 해도 하면 진짜 결과는 좋게 나오겠네. 이미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이제 그 오묘한 걸 우리 읽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성적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화가 없어. 화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네가 이 목생 화가 없으면 화가 수용을 못 하니까 이 분산된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 토에다가 확 갖다 쳐박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가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뒤지는 거죠. 토가 뒤지는 거죠. 그죠? 이걸 수용.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이 고루 잘 있으면 잘 소통되고 수용되고 좋고,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이 온다 하더라도 잘 흡수 소통되면서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극단적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극받는 것도 그럼 이 극받는 게 잘 내가 견딜만 하다 토가. 그러면 극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목이나 토나 대등하게 잘 있어. 지도 시지만은 나도 시. 그러면 적절히 조절되잖아요. 투쟁하기도 하겠지만 적절히 조절되기도 하는 거라. 어떤 그러한 관계들도 읽어서 그러면은 이 토란 놈이 어떻겠다. 지나치지 않고 잘 조절되겠다 오히려. 아니면은 나무가 많은데 좁은 땅에 나무가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죠? 또 좀 넓은 땅에 또 이 나무가 적절히 많다 하지만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큰 산에 큰 나무가 있어야죠. 큰 산에 재미난 이런 나무가 있어 되겠습니까? 외롭잖아요. 또 큰 산에는 어떻습니까?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외로운 거죠. 낙낙장성 외로운 거죠.
자, 이런 거죠. 또 화가 많으면 성정은 자 기본적으로 많다는 것. 아까 기본적인 오행의 각각의 성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으로 음양을 대표적으로 시간 땡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 지금. 아까 또 화의 성정은 양의 성정이 대표적인 것이죠. 수는 음의 성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만 만약 이 대표적인 것이 양의 대표적인 것이 목에서 생받으면 이 화는 더 화기가 왕성해질 것이잖아요. 반대로 음의 것은 가장 음한 것인데 음의 것이 오히려 또 금생수에서 음의 성정을 더 기운을 받는다면 더 음의 성정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극단 양의 것과 음의 것들 극단적으로 그죠? 그래 강해진다는 건데 이게 없을 때 도와주는 게 없으면 지 본질 갖고 있는 그것만 지속적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나한테 돈이다. 화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 명리에서 보면 되게 보러 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재물은 뭐 재물운이 어떻습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 화가 재물이면 어떨까요? 화가 재물이면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화의 성정의 본질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화가 많아. 화의 성정 본질이 어떻습니까? 펼쳐져 나감. 그죠? 흩어짐, 이거예요. 가벼워서 날아가고 없음,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돈이라, 재물이라. 그러면 화가 재물이면 어떨까요? 나감. 한마디로, 없음. 이거잖아요. 그럼 위에만 대놓고 이제 이래 나와야죠. 그죠? 나감. 화가 많은데, 화가 내한테 재성이더라. 이러면, 뭐, 불같이 재물이 이래 있겠네. 하지만 화의 성정은 흩어짐, 나감. 분산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서의 하늘의 이치는 재물의 이치는 흩어짐. 아까 말했던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뭐로 잡나는 거잖아요. 뭐로 잡나? 반대적인 기운의 음으로서 잡아준다. 우리가 촛불을 자세히 보세요. 모든 장작불이나 우리 찜질방에 불 피는데 막 가보셨죠? 가보면 장작이 막 불 중에 그 안에 까맣게 모양해 있는 게 있습니다. 불꽃 안에 심지 같은 모양이 있어요. 촛불도 마찬가지라. 촛불도 이런 모양 안에 째매나게 까만색이 있습니다. 수의 색깔은 검은색. 검은색. 그래서 수로서 화를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 결국은 양이 분산되고 없는데 이 음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불의 모양이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화의 성정의 재물을 잡으려고 하면 수를 써라라는 거예요. 수를. 그러잖아요. 이 도가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또 어떻습니까? 이제 또 음의 것이 강하다. 음의 것이 강하다면은 어쨌든 화의 기본 성정은 확산하고 막 펼쳐 나가고 또 어떻습니까? 가볍잖아. 이건 무겁잖아. 가볍고 펼쳐 나고 뭐 가까이 가만 있지를 못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예. 예? 아까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극한 통역 좀 해주세요. 화살표가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극하는 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이긴다. 극하는 것. 극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극한다는 것은 물은 불을 끌 때 사용한다 맞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불을 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불이 공장에 불 나가 있는데 아들 오줌 넣듯이 물총 가져가고 치치게 불 끄면 불 꺼지겠습니까? 그건 하는 거는 맞지만은 상징적으로 그건 하는 건 맞지만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극하는 상황, 극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상징적으로는 물은 불을 이긴다. 이렇게 보면 또 만약 불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강하면
물이 정발대가 날아가 버죠. 물이. 그죠? 이런 이제 자연적 관계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자 물이 있는데 그 수가 강해. 수가 강한데 그러면 수가 강한데 수가 강한 물에 인해서 그럼 또 어떤 병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나 그죠? 수가 강하면 목한테 1차적으로 생겨주니까 목에 문제가 돼갖고 나무가 떠내려갈